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집 팔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첫 집을 팔 때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물건 중 하나를 매도하려고 그 단지에서 최저가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간도 3개월 반이 넘게 넉넉하게 일찍 내놨고 그 지역은 공급도 많지 않아서 전세도 귀했어요. 그런데도 안 팔렸어요. 다른 매물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놓았는데도 매수를 고려한다는 전화는 딱 2통 받았죠. 근데 그마저도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 내고를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고민했더니 바로 매수 문의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매물은 못 팔고 전세가를 더 높여서 신규 세입자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깎아주더라도 팔았어야 했던 거죠. 왜 매도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보유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이 있어요. 내 집에 들인 노력과 감정을 생각하면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매수자는 여러 집을 비교하면서 최저가를 찾지만 매도자는 자기 집만 생각하다 보니 시장 가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매수자들이 더 신중해집니다. 미래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지금 가격보다 더 낮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 어려운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도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집은 사실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집은 살 때부터 잘 사야 하고 일단 사고 나면 내가 실거주를 투자로 사서 세를 놓건 간에 언젠가는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매수하기 전에 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도를 잘하는 찐 노하우를 알게 되실 거고 더 중요한 건 매수할 때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을 잘 팔려면 처음부터 잘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매도의 핵심 원칙 첫 번째, 가격, 또 가격.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실행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거든요. 내 집이 이 정도는 가치가 있어. 저번에 옆집은 이 가격에 팔렸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단지에서 최저가가 돼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진리예요. 천천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안 팔리지 하면서 걱정하시잖아요. 정말 급하다면 최저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이 가격에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도할 때 항상 생각해봐야 할 점은 사려는 사람이 내 물건을 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까예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매수자도 먹을 것을 좀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요. 하락장이나 침체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내 매물이 진짜 최저가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네이버에서 내 단지 매물을 검색해서 최저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게 최저가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그 가격으로 올려놓고 실제 매수자가 나타나면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내놓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배우자나 지인, 가족의 전화로 매수자인 척 전화를 걸어서 최저가를 물어보고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주는 물건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가격과 조건을 기준으로 내 물건이 저렴한 매물인지를 판단하고 얼마에 내놓으면 팔릴지 고민하면 돼요. 사실 내 단지에서 최저가로 내놓고도 그보다 조금 더 가격을 깎아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매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아야 그나마 입질이 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경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최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내놓아라. 여러분, 제가 실제로 부동산 50곳, 심지어 100곳에 내 집을 내놓은 적도 있다는 걸 알면 놀라시겠죠. 물건 내놓는다고 문자를 돌리면 대부분 답을 주시지만 실제로 네이버 매물 광고에 올려주시는 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 단지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클릭하면 다 뜨거든요. 거기서 전화번호를 일일이 적어서 문자로 돌리는 거예요. 보통은 내 매물이 있는 단지 주변 부동산 한두 곳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정말 잘 안 나갑니다. 주변에 다 뿌리고 여기서도 연락이 올까 싶은 곳까지 다 돌리는 게 좋아요. 저는 매도도 전세도 정말 멀리 있는 부동산에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공장 등의 물건 계약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나간 적도 있어요. 가끔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 뿌리면 문제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물건도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사장님들이 안 팔아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건이 매력적이면, 즉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다들 팔아줍니다. 어떤 물건이건 계약서 쓰면 돈이 되는데 부동산에 많이 내놓은 물건이라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문자 내놓을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꼼꼼하게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자꾸 질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매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소유자 성명,
휴대폰 번호, 소유자 휴대폰 통신사. 이건 이유가 있어요. 매물 등록하려면 통신사도 필요해요. 단지 이름 및 동호수, 임차인이 있다면 세입자 이름 및 연락처, 세입자 만기일자 또는 내가 실거주 중이라면 내 이사 날짜, 기타 조건 및 특이사항과 홍보사항. 예를 들면 베란다를 확장했다거나 LED 등을 교체했다거나 보일러를 교체했다거나 부분 수리 또는 올수리, 특올 수리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세세히 넣으면 좋아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물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의 문의가 오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을 알수록 손님들에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처음 물건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판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꼼꼼하게 제공할수록 매물이 가진 장점을 더 잘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평소에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매도할 때 세입자의 역할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집을 보러 올 때 조금만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돼요. 사실 이건 평소에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 놓은 집주인들이어야 가능하겠죠. 평소에 세입자가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연락했을 때 잘 안 해주고 불편한 거 신경 안 쓰고 관계를 잘 형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팔려고 내놓건 전 세입자를 새로 구하건 간에 정말 고생스러워집니다. 결국 세입자가 있을 때 집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오고 있고 또 오래도록 더 해나갈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와의 관계를 정말 잘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다는 거 웬만하면 다 고쳐드리고 어려움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처음 이사 올 때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카카오톡으로 커피나 치킨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할 때 세입자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은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해요.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 세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집주인과의 관계까지도요. 이런 관계들을 돈독하게 해놓는 것이 결국 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디테일에 신경을 써라. 매수와 매도는 정반대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 보러 갈 때는 사실 등이 LED 등인지 싱크대가 한샘인지 이런 거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저 같은 투자자들은 구축이라면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질 게 있는지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지만 봐요. 그리고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샤시 같은 거 보고 누수나 주요 하자가 없는지 등을 주로 봅니다. 신축이나 준신축 보러 가면 구조나 이런 것만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 외에는 사실 집안이 얼마나 예쁜지보다 그 외의 것들 동, 향, 층, 그리고 그 단지가 가진 입지 이런 것들이 가격에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분들, 초보분들일수록 집안에 들어가서 아일랜드 식탁에 눈이 가고 디귿자 주방에 눈이 멀고 조명이 이쁘거나 하는 것들에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도 집 보러 가면 옆에서 여기는 조명을 LED 등으로 싹 갈았어요 이러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러 간다면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매도를 하는 거라면 역으로 지금 언급한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입지나 층, 향, 돈 같은 것들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팔 때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조명, 벽지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싱크대가 누렇다면 시트지도 좀 하고 식탁 등 신경 쓰고 공간이 넓어 보이게 짐을 좀 정리해두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는데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죠. 내가 이 집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딱 들어섰을 때 여기는 깨끗하고 살만한데 조금만 손보면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도 하시고요. 그래야 집이 더 잘 팔립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부동산 연구에 따르면 깨끗하게 정리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제대로 된 집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평균 7% 더 높은 가격에 더 빨리 팔린다고 해요. 같은 구조 같은 위치의 집인데도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섯째, 처음 살 때부터 잘 사셔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칙,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들어갈 살 집이라도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이 있어도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집은 반드시 내가 팔 때를 고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살 때부터 잘 사야 돼요. 살 때부터 싸게 사야 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층과 동을 사야 하는 겁니다. 싸게 사야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가지고 있는 동안 버틸 수가 있고 수익도 더 가질 수 있고 또 나중에 매도할 때 다른 매물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더 잘 팔리겠죠? 제가 저층과 탑층은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담입니다만 그 영상의 댓글에 저층도 좋고 탑층도 살기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탑층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들은 탑층의 단점을 보완한 단지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층과 탑층은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1층, 2층, 3층 저층은 매도할 때 정말 안 팔려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들 한번 보세요. 중층 대비 엄청나게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저층 매물은 안 팔리니 가장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마지막까지 오래 남아있어요. 그러니 살 때부터 내가 팔려고 할 때 잘 팔 수 있는 물건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매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가격을 낼 때 내가 최저가에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거기서 더 깎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매수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얼마를 깎아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가격은 디폴트 값이 돼서 당연히 깎아주는 가격이 되고 거기가 기준이 되어서 실제 계약하려고 할 때는 거기서 더 깎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역으로 매수자가 얼마를 생각하시느냐 물어보고
하고 거기서 협상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협상 전략이에요. 세일즈에서는 첫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불리하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매수자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오늘은 매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첫째,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가 아니 그보다 더 낮게 내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둘째,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내놓으세요. 50곳 100곳이라도 망설이지 마세요. 셋째, 세입자와의 관계를 평소에 잘 관리하세요. 그들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넷째, 디테일에 신경 쓰세요. 매수할 때와 반대로 LED 등, 싱크대, 벽지 같은 것들을 신경 쓰세요. 다섯째, 처음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하며 사세요. 층, 동, 향 같은 대중이 선호하는 조건을 고려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팔 생각이 없는데도 파는 법을 알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게 진짜 부동산의 비밀이에요. 집은 사는 순간부터 파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자산이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도 이제 그 예술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